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는데 이상하게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말을 하는데 왠지 반응을 살피는 것 같고 내 결정에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관찰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동시에 당신을 봅니다. 반응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활용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흔들린다. 이 사람은 이건 못 거절한다. 이 사람은 이런 말에 약하다. 그걸 알아내서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패턴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쁜 의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믿고 싶어서 시험합니다. 믿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만만한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당신한테 확인받으려고 시험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행동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 패턴을 알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도 안 될 것 같은 부탁을 일부러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거절하는지, 거절하지 못하면 얼마나 들어주는지, 이게 경계 테스트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입니다. 들어주면 조금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거절하면 표정을 봅니다. 당황하는지, 미안해하는지, 아무렇지 않은지, 이 사람은 당신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알아채는 방법. 부탁이 점점 커지거나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표정을 유심히 보면 이 사람은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작은 부탁, 사소한 요청,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들. 그런데 당신이 계속 들어주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단계적 확장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옵니다. 찬물에 넣고 서서히 드면 모릅니다. 경계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커집니다. 알아채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미 많이 들어준 상태가 됩니다. 초반에 패턴을 알아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낼 만한 말을 슬쩍 던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비꼬는 말, 비교하는 말, 살짝 무시하는 말 던지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화를 내는지, 웃어넘기는지, 아무렇지 않은지. 이건 반응 테스트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흔들린다.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다. 알아채는 방법. 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짝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당신 표정을 보는 눈빛이 있다면 반응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반응 테스트는 자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겁니다. 농담이니까 웃어넘기길 기대합니다. 웃어넘기면 정보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에 반응 안 한다. 다음엔 더 세게 해도 된다. 그런데 웃어넘기지 않으면 농담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로 오히려 공격합니다. 이 패턴이 보이면 테스트입니다. 농담처럼 말하고 반응을 보고 반응하면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도 당신 결정에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뭘 원하는 걸까요? 당신이 흔들리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외부 의견에 쉽게 바뀌는 사람인지, 그게 맞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 그렇게 해서 될까? 한 번이면 의견입니다. 계속 반복되면 테스트입니다. 알아채는 방법. 같은 결정에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당신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도 일부러 약속을 어기고 반응을 봅니다. 작은 약속을 어겼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냥 넘어가는지,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건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을 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 알아채는 방법. 사소한
약속이 반복적으로 어겨지고 어길 때마다 당신 반응을 살핀다면 의도적인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등급 비교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당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당신은 왜?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왜? 비교는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방어적이 되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방어적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알아채는 방법, 너과 비교가 반복되고 비교 후에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이 있다면 주도권 테스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나면 이상한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동안 잘못 봤다는 배신감, 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 또는 두 번째 감정이 더 흔합니다. 그게 테스트하는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별것 아닌데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이 자기의심이 당신을 더 쉬운 상대로 만듭니다. 패턴이 보이면 믿으세요.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들을 알아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테스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오면 테스트가 성공한 겁니다. 반응이 없으면 테스트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계. 테스트에는 거절할 때 이유 없이 짧게 이번엔 어렵겠어요. 반응 테스트에는 살짝 웃으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결정 테스트에는 담담하게 제 결정이에요. 약속 테스트에는 한 번은 말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좋겠어요. 비교 테스트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비교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하는 사람이 모두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버림받을까봐, 속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 불안이 테스트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보다 먼저 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으면 직접 말해줘. 이 한마디가 테스트의 이유를 없애줍니다. 직접 말할 수 있게 되면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물론 그래도 테스트를 계속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성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반복될 때,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때, 그건 패턴입니다. 패턴을 알아채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테스트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도 그만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